안녕하세요. 놀이코딩 수학 2급 오늘은요 바로 13강 무엇이든 그리기입니다. 이거는요 바로 도형 활동을 한 다음에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도형과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도형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면서 동그라미 모양은 뭐가 있고 세모 모양은 무엇이 있고 네모 모양은 뭔지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때 굳이 뭐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안 해도 되고 뭐 만약에 뭐 시계 모양이 원이다 그러면은 뭐 시계 모양 또는 세모 모양 이건 칠판 모양 책 모양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데요. 자, 이렇게 내가 도형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또는 뭐 도형의 구성 요소까지 우리가 가르쳐 준다라고 했을 때 변이 3개인 도형을 함께 그려볼까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핵심 포인트로 바로 이벤트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예요. 이벤트는 뭐냐면 뭐 어떤 신호를 발생시켰을 때 동작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호란 무엇이냐면 이제 오브젝트에게 어떤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시키냐면 제가 칠판에 파란색 물감 모양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가져다 놓았냐면 연필 오브젝트를 가져다 놓았는데 이 연필 오브젝트로 파란색 물감을 클릭하면 자, 클릭했을 때 신호를 보내주면 좋아요. 파란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겠어. 파랑. 그러면 이 파랑 신호를 보내기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연필 오브젝트에다가 내가 어떻게 코드를 줄 거냐면 파랑 신호를 받았을 때 그래서 파랑 신호를 받았을 때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냐 바로 물감의 색이 파랑색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호 주고 여기서 파란 신호를 주기 그리고 이거를 상대 오브젝트에게 이 신호를 받았을 때 너는 이거 해 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오브젝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신호 주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보내기 오늘 좀 이번 강의의 핵심이니까 신호 보내기에 한번 잘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이제 어떤 걸 만들 거냐면 까만 밤하늘에 제가 연필을 하나 놨습니다. 연필이 일단은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연필이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녀요. 연필이.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을 이렇게 해제시키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여태까지 그린 그림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계속 따라다니게 할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이거 어디 있는지 찾기 쉽죠. 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계속 반복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이 코드를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연필에게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연필은 계속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계속 반복적으로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입니다. 이게 뭔가 언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바꾼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따라다니기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넣기 좋은데 꼭 말을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해서 그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걸 계속 반복하도록 하면 내가 시작하기 클릭하자마자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도록 해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로 바꿔주시고 이거 계속해서 연필에 들어가는 코드죠.
그리기를 시작해요. 근데 보통 그리기 시작하면 빨강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기 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정하기 요 블럭 넣어주시고요.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뭐 했으면 좋겠다. 그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기 멈추기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여기에 제가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막 모든 뭐 이상한 그림이 여기 막 난잡하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붓을 지울 수 있는 또 코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버튼을 특정하게 눌렀을 때 그 명령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는 이 키보드 상에 Q 키를 눌렀을 때 모든 붓을 지우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붓을 지우기 요거까지 넣어서 우리 함께 예제, 오늘의 예제 마법 연필로 그림 그리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오늘의 예제 작품 먼저 함께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클릭하자마자 지금은 마우스 제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죠? 연필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필을 아무데나 어떤 위치에든 갖다 놓고 제가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그리기가 시작되겠죠? 이렇게 그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기가 시작되죠? 자, 뭐 네모,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밑줄도 물결도 막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 좀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보드 자판, 이 키보드에서 Q라는 걸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누릅니다. 눌렀을 때 딱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고 마우스 클릭하면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마우스 해제하면 다시 따라다니게 되고 Q를 누르면 다 사라지는 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드보기 눌러서 이제 엔트리 장면을 이제 추가해서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필요한 오브젝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필. 연필 검색하시고 여기 연필 있죠? 그리고 나서 밤하늘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좀 세 번째 이 별에는 밤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별에는 밤 추가하기 눌렀습니다. 자, 연필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저는요 연필을 좀 이렇게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줄인 상태에서 이제 연필에 우리가 무엇을 줄 거냐면 바로 명령을 줄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 연필이 무엇을 따라다닌다? 마우스의 위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동하는 거. 그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마우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누구의 위치로 계속 이동한다?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하기. 사실 이거 아주 간단한 블럭인데요. 만들려고 보면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마우스 위치로 이동하는 거 내가 어디에 넣어두면 좋겠다. 바로 나의 보관함에 넣어두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치는 거예요. 제일 위로 가거든요. 마우스 위치 이동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마우스 위치로 이동하는 거는 이 블럭이구나.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이거 지워보도록 할게요. 나의 보관함도 꺼주시고. 그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요. 지금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요. 마우스 클릭했을 때 뭐가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클릭했을 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리기 시작해야 되니까 붓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붓을 클릭해 주시면 그리기 시작하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기만 넣어주면 주로 빨강색으로 그려져요.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는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색깔을 제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색을 무엇으로 정하기 요거 눌러서 빨강색을요.
뭐 파랑색 하면 너무 어두우니까 저는요 노랑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랑색으로 진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보고 노랑색으로 보니까 좀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지금은 클릭했을 때만 우리가 넣었잖아요. 마우스의 클릭을 해제했을 때,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리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리기가 멈추고 모든 붓이 지워져야 된다. 아니죠. 그리기가 멈춰야 되죠. 그리기 멈추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붓을 다 지우고 싶단 말이에요. 모든 붓을 다 지우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바로 여기 시작 버튼에서 키보드에서 어떤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어떤 걸로 할까요? 숫자 0을 할까요? 숫자 0 아니면 쭉 내려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요, ESC 버튼? 근데 학생들이 ESC 버튼 잘 몰라서 엔터 버튼이라고 할게요. 엔터 키를 눌렀을 때 모든 붓이 다 지워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크게 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쭉 하다가 뭐 별 모양도 그리고 막 이렇게 아이들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조금 어색한 거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연필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는데요. 마우스 포인터가 연필 끝에 닿으면 좀 더 뭔가 자연스럽게 연필로 정말 그리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바꿔줄 거냐면 여기 있는 마우스 포인터에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이동 방향 나타내고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연필의 끝 지점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 가장 중앙에 있는 거, 이 중심점을 가장 이 끝 지점으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로 연필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필심을 사용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연필 끝으로 그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마음대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뗄게요. 마우스 뗐을 때는 그려지지 않고 그냥 연필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지우고 싶어요. 다 지우고 싶을 때는 엔터 누르면 된다 그랬죠. 엔터 제가 눌러볼게요. 엔터를 누르니까 다 지워져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과 저는 알고 있어요. 엔터를 누르면 지운다라는 걸.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이걸 만약에 해봐봐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거 지우는 거 뭘로 눌러서 지워요? 왜냐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엔터를 누르면 지워져요 라는 글씨를 써서 어딘가에 놔볼게요. 어디에 놔보냐면 자, 그러면 글씨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오브젝트 추가하기.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맨 왼쪽에 오브젝트 선택이 있고요. 파일 올리기 그리고 세로 그리기 또 뭐가 있죠? 글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글 상자겠죠? 글 상자에서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지워져요. 요 글씨를 이렇게 진하게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한 줄 쓰기니까 뭐 글씨체도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하기 누르게 되고요. 엔터를 누르면 지워져요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아래쪽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래쪽에 넣어 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는데요. 연필이 요 뒤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자, 저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연필이 이 글씨보다 위로 가고 싶어요. 연필을 여러분들 오브젝트 목록에서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하면 위로 옮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옮기기. 그러면은 연필이 가장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글씨 위로 연필이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굉장히 그냥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사실 뭐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 오브젝트 목록에서 오브젝트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가 가장 위로 올라오게 할 것인지 아래로 내려가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연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굳이 연필을 바로 이 글씨, 글상자의 오브젝트보다 위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마우스도 떼어보고 클릭도 해제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엔터를 누르면 지워진다니까 엔터도 눌러보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해봤거든요. 사실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추가할 수 있냐면 뭐 연필 쓱쓱 싹싹 하는 소리가 계속 나도록 우리가 소리 추가하기. 그 부분도 그래서 소리를 내가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메모장처럼 써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글씨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 추가하는 거 첫 번째 하나 바꿔볼 수도 있고요. 나는 노란색만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리기에서 물감색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자, 물감색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그 물감 모양들을 넣어주시는 거죠. 이 물감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또 바뀌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도형을 배웠을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물감 모양을 넣어준 것처럼 여기 도형에 네모 버튼 눌러주시고 세모 버튼 눌러주시고 동그라미 버튼을 각각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이 도형을 하나 눌렀을 때 연필이 자동적으로 이 도형을 그려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 연필로 뭔가를 그리는 아주 기초적인 걸 지금 여기서 해보시고 이거를 활용해서 다른 거 좀 더 많은 코드들을 넣어서 이렇게 좀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해야 돼? 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시지는 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필을 내가 마우스 포인터 따라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을 좀 계속 연습해 주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2급의 이 목적은요. 이 엔트리를 막 고급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나 수학 퀴즈를 만드는 걸 던져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코딩을 통해서 이 수학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코딩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익히는 게 우선이니까 이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 등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